예, 미국 중간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선을 했고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외교 노력을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당 대표와 국회의장 모임에서 미국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의 장적인 노력과 의지를 미국 의회에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원이 출범하면 방문해서 서로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 20년 만에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2명 탄생을 했습니다. 공화당에도 한 분 계시고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신데, 앞으로 한미 관계의 가교가 되도록 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는 상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또 당 차원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각별한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만간 위원들을 더 강화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울산의 수도 자동차 현장을 방문해서 대기 오염 수질, 친환경 미래 자동차 육성 방안에 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현재까지 6분이 사망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 안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에서도 안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새벽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10월 말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EBCO 조사 및 지원, 노후 고시원에 대한 매입식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 발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이 1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재난 관련 점검 및 조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획기적인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법농단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대안은 전혀 없이 법관이 재판을 하니까 믿어달라는 식의 논리만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낸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몇몇 대목에 대한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은 과거 1, 2, 3 공화국 당시 설치되었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의 경우에는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 특별재판소에 대한 법률안에 관련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헌법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재법관, 즉 현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어제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로 법원은 재법안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한들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법원은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부진, 이무재, 이혼소송 당시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강민구 부장판사입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정풍디 전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돼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이제 와서 기피나 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법원의 태도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사개특위에서 박지원 위원님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호소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광훈 최고위원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공적 연금 개혁의 핵심은 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적정한 연금 지급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이비부모 세대 등 구력 소비층이 대규모로 은퇴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적정한 소비 능력이 없으면 내수 경제에 많은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만 인상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장성도 강화하고 또 투자 대책도 마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가운데 선한 허위 조작 정보는 없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반드시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성, 특정 계층, 특정 그룹을 공격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새벽 영국 런던에 있는 24층 공공임대 아파트 그랜펠 타워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서 무려 72명이 숨진 참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 전체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참사를 조롱하는 3분가량의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유통됐습니다. 종이로 그랜펠 타워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불을 지른 다음에 불타 없어지는 모형을 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크게 웃으면서 조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영국은 이들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공공질서법 5조는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과 행동, 예시물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결합한 혐오와 증오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확산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범죄와 갈등을 불러오는 행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아직도 떠다니고 있고 일베 커뮤니티에는 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베 같은 경우 자체적인 능력,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5.18 계엄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공적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력의 든든한 한 축인 보좌진협의회에 조혜진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인 민보협 창립 28년 만에 최초의 여성 회장입니다. 여성은 아직 정치적 약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총 3건의 유치원 관련 3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부당 사용 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간판다리를 금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규정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용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과거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의 역할 자체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때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야당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2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가운데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옥석 가리기 위주의 교육 풍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이 급식도 교육이라는 철학 아래 내년부터 부산의 모든 고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어가고 수도권 과밀화로 지역이 황폐화되어가는 이때 부산에서의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 7일 대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야 회담이 열렸습니다. 2007년 12월 남북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분과위원회 후 11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적십자사 차원의 대북 지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해는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회담이 열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말라리아와 결핵 등 전염병의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정하기 위한 또 실무회의를 자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과 인적 교류는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 등 곤충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서 퇴치를 해야 합니다. 독일의 보건의료 협정이 동서도 교류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이번 남북 보건의료 분야 회담을 계기로 해서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님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만 오늘이 소방 공무원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6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헬멧을 녹이는 화염 속에서도 3살배기 아이를 구하는 이런 우리 소방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화재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험받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밥 한 공기 300원 쟁취라는 수팻말을 걸고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여의도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 가격 정상화와 함께 공익성을 감안한 직불제의 개편을 주문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쌀 변동 직불금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책정하고 2020년에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농업계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처에서 현행 쌀 목표 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대농과 소농 간 격차 그리고 기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쌀 직불제의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겠으면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